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지난해 장마 기억나시는지요? 50일 넘는 역대 최장 장마를 기록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수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발생한 피해를 아직도 복구하고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장마가 단순한 장마라기보다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다, 이런 지적과 함께 관련 대비가 요구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또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의회 권나경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서현과 판교가 지역구인 권나경 경기도의원입니다. 예. 경기도의회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을 담당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해 여름 그리고 가을을 돌아보면 유난히 폭우도 많았고 태풍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곳곳에 수해가 상당히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경기도에서도 피해가 좀 많았죠? 네, 경기도에도 피해가 커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부지방에 이제 집중호우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보통 여름에 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이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는데 보통 400mm에서 1000mm 정도가 오는 다양한 그런 격차를 보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2020년도에는 여름에 한 800mm 정도가 내렸거든요. 근데 그 전해 2019년 여름에는 한 400mm 정도가 왔으니까요. 두 배네요. 2배 이상으로 많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사실 그러니까 비가 몇 미리 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군대 생활 때 우리나라 피해인이 1위를 피해를 입는 게 태풍 루사인데 그 당시에 997mm라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거든요. 하루 만에요? 아까 예. 그 여름에 쏟아졌던 그 비 이상으로 비가 하루 만에 1m가 올 정도로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 밀리미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그만큼 차이가 2019년과 2020년은 거의 2배 이상이 차이 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이천과 안성 저수지의 피해 복구, 그리고 경기도 의원들도 안성과 용인으로 내려가서 수해 복구 지원을 하는 등 그런 피해가 상당히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와서 굉장히 놀랐던 게 아직도 그 수해 복구가 진행되는 현장도 있다면서요? 그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태풍이나 있던 집중호우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발생이 되면 이제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예. 그것은 응급 복구 차원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죠. 그런데 그 일이 발생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거는 그해 12월이고 예. 집행이 되는 건 그 다음 해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과 예산의 그런 시간적 텀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응급 복구는 최대한 열심히 빨리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그 내용,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텀이 발생한다. 다만 그 와중에서도 실제 공무원들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예. 응급 복구는 최대한 빨리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좀 여담입니다만 방송을 많이 네네. 하셨나요? 아닙니다. 진행을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런 집중호우나 장마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비가 오기 전, 이게 본격적인 네네. 장마철 전에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요. 예. 그 시간을 못 맞추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놓고 추진은 하나, 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위해선 안전 진단도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 댐관리 안전관리위원회도 받아야 되고 또 예산도 집행되기 때문에 이간 이렇게 시간이 소비되는 게 좀 아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군 생활 때 아까 말씀드린 태풍 루사와 매미를 우리나라 역대 1위, 2위 피해를 전부 제가 2년 동안 그때 다 당했거든요. 강릉에 있을 때. 그래서 수해는 굉장히 수해민의 아픔도 알고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 빨리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지만 이 행정과 그런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뼈아픈 그런 내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 주요한 댐이나 저수지도 상당 부분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저수지와 관리 주체와 이제 댐의 관리 주체가 다른데요.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전국에 한 저수지는 17,0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댐은 한 164개 정도 있는데, 저수지는 지자체, 저희 경기도나 뭐 서울시 뭐 이런 데처럼 지자체와 농어촌 공사에서 담당을 하고요. 예, 댐은 또 지자체와 수력, 원자력, 그다음에 수자원 공사 이렇게 분할이 돼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경기도가 담당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이제 경기도 내 재해 위험 저수지라고 이제 결정이 되면 예, 그것에 의해서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해 위험 저수지를 할 때는 어, 안전 진단 결과가 A, B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C, D 등급이 나오면 예, 이것은 예, 재해 위험 저수지로 되고 그다음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그렇게 재해 위험 저수지에 대해서 지금 비상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비상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댐이나 저수지에는 비상 대처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그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 법률이 이제 저수지 댐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비상 대처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비상 대처 계획은 수립 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비상 대처 계획인데, 예, 뭐 이 내용에는 뭐 소위 말해 책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기관이 어떻게 될 것이냐, 대처 계획은 누가 수립할 것이냐, 또 상황식 보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총망라된 것이고요. 예, 우리 시민이나 도민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이 비상대처 계획이 있어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이라든지 어떻게 뭐 공지를 하면 알릴 것이냐,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이 총망라된 그런 내용들이죠. 예, 예. 자, 만약에 이런 그 비상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됩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거에 전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지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보고 체계가 제대로 즉시 안 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도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군대 있을 때 매미를 겪으셨다고요? 네네. 예.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우리나라의 예. 역대 1위 피해가 5조 피해를 입힌 태풍 루사입니다. 예, 예. 그리고 2위의 피해가 태풍 매미라고 3조 원의 피해를 입혔는데요. 예. 그게 제 군생활 하는 2002년도, 2003년도에 그냥 일시에 한두 개를 다 맞아버리는 그런 예. 피해를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뭐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매미가 2003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네네. 젊으시겠네요. 형이라고 불러도 될 것 지금 같습니다. 40살입니다. 네네. 자, 그 이번에 마련된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런 비상 계획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겁니까? 그럼요. 일단은 법에서부터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받아서 경기도로 적용을 시킨 거고요. 예. 그전에는 도지사에게 이제 위임이 됐던 겁니다. 비상대처 계획을 수립하고 재검토하는 건데, 예. 그것을 일단 전문가들이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에 그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이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전문적 영역이 더 깊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수지와 댐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겁니까? 뭐 저수지댐의 안전에 대해서는 뭐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되는데요. 실제 보고가 이제 시군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검토해달라 하면 도에서 총 이제 정리를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뭐 공지라든지 안전 진단, 그다음에 쉽게 말해 그 자갈이 몇 미리짜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까지 결정할 정도로요. 아주 예. 세밀한 것까지 결정을 한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여기서 모든 걸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조례안 통과 이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이 네네. 비상 계획이 추가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통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열리지 않고 있어서 다음번에 그 위원회가 열릴 때는
그 안전에 대해서 문제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과 재검토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되니까요. 예. 좀 더 권한이 확대되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올해는 어떤 장마가 찾아와도 피해 없도록 대응책이 좀 더 네네. 탄탄히 마련됐으면 하고 많은 역할을 또 부탁드리고요. 네네. 또 하나 살펴볼 내용이 댐이나 저수지도 수위를 조정해서 홍수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네네. 보도 이런 역할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 김포 인근에 있는 신곡 수중보의 통보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 수중보가 마련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예전에 우리 그 시민이 문제가 생겨서 구조하던 그 소방대원 두 분이 예. 순직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음. 근데 그 보에 보트가 걸리는 바람에 예. 전복이 돼서 사고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있었는데요. 예. 그게 그 당시에 그 수중보를 여는 그 역할은 한국 서울에서 실제 서울시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예. 서울시의 한강사업본부가 담당하고 김포 소방서는 경기도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소위 말해 부처 칸방이 문화인데 이제 문을 열고 그런 물이 늘어날 것을 이쪽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소방서에서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물이 불어나서 보에 걸리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예. 그 당시에 사고가 났던 분들께서 오동진 신문규 소방관님들이십니다. 예. 근데 이분들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시스템 개선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다시는 이런 후배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이 오동진 신문규 소방관의 뜻을 기리고자 제가 그 한강사업본부랑 김포서가 정한 한라인 시스템을 구축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다행히 그게 적은 예산이었지만 그런 한라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번에 정리가 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다가 위험을 겪는 소방관들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이렇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꼼꼼하게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더 필요한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요. 예. 소방관들의 개인 장구류를 우선적으로는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큰 장비들이야 뭐 나중에 위급 상황이 되면 다 쓰임새가 있지만 예. 사실 소방관들의 안전에 있어서는 개인 장구류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 장구류를 챙겨주는 것과 그다음에 사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 자긍심을 느끼게 되면 좀 더 하고자 하는 일에 의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관들의 자긍심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개인 장구류를 좀 더 멋있게 그다음에 개인 사물함이라든지 이것도 편의성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제 소방대원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희 이번에 경기도 안행위에서 소방서마다 그 사실 부식비를 조금 많이 상승을 시켰습니다. 예. 그게 사실 소방관들이 가장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 장비도 여러 가지지만 역시 잘 먹고 하는 일에 그럼요. 신경 쓰는 게 예.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네요. 하고 있고요. 예. 네, 사실 근데 국가에서도 지금 이제 신경 못 쓰는 게 이제 예를 들어 김포 아까 순환 구조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순환 구조를 하려면 일단 보트를 몰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보트를 강 있는 데 갖다 대야 되면 트레일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자격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냥 소방관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예. 근데 이런 자격증을 따는데 사실 지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소방관들이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자격증도 따고 또 트레일러 따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장려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소방본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올해부터는 소방관들에게 트레일러와 모터보트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에 일부 지원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도민을 구조하는 일에 허용된 일은 어떤 지원이 필요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계획을 이렇게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나경 경기도 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